그럼 이제 가짜랑 진짜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짜와 진짜의 분명한 차이점은 근로감독 점검도 BF, 이해하기 쉽고 진짜 도움되는 지식만 전달합니다. BF 신원철 신수민입니다. 대표님, 기사 네. 보니까 노동부에서 3.3 가짜 프리랜서를 잡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부터 이 3.3 가짜 프리랜서에 대한 점검은 계속해서 적발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진짜로 이제 점검이 대대적으로 나올 것 같은 게, 일단은 2025년도 10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노동부에서 국세청 과세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감독관 충원까지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근로감독관 충원을 통해서 가짜 프리랜서를 정말로 이제 대대적으로 적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기조가 잡힌 것으로 보여져서 2025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3.3% 가짜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 가짜가 있으면 진짜 3.3 프리랜서랑 차이가 뭔가요? 그렇죠. 이제 가짜 3.3 프리랜서라고 하면 진짜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가짜랑 진짜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짜와 진짜의 분명한 차이점은 근로자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근로자성은 사용 종속 관계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하고 판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편의점 알바와 유튜브 편집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비교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알바를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바와 유튜브 편집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 둘의 이제 업무 특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째로 편의점 알바는 우리가 보통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그리고 근무 장소, 이런 것들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사업주라고 하는, 이제 점주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업무 지시도 받게 되고요. 반면에 유튜브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용역 의뢰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집 장소가 집이어도 상관이 없고 도서관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카페여도 상관이 없고 출근 장소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플러스해서 출퇴근 시간도 본인이 자유롭게 하되 마감일, 정해진 이제 기한 내에서만 정해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유튜브 편집자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짜 프리랜서, 보통 이제 알바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 출근 장소, 그리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따르는 반면에, 진짜 프리랜서라고 하는 흔히 이제 유튜브 편집자, 이런 용역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장소라든지 또는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물만 완성하면 되는 거를 진짜 프리랜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알바생들 중에서는 가짜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가짜 3.3 계약은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업주나 근로자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가짜 프리랜서, 보통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흔히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알바생들을 가짜 프리랜서로 해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짜 3.3% 계약은 왜 체결을 하느냐, 둘 다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계약을 이제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있다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득이라는 측면이 양측에 대해서 3.3%, 흔히 말하는 세금을 적게 책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득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4.5%, 그리고 건강보험 약 3.5%에서 거의 한 10%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다 보니까 4대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목적,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줄어들어서 본인의 실수령이 올라가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3.3% 계약을 보통 이제 서로가 요구를 하거나 상호 용인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이 현실에서 존재하긴 했었죠. 그럼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면 어떻게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 측면에서 서로한테 이득일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적발됐을 때는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덜 낸 세금을 소급해서 전부 다 책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 세금 문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적발이 되면 4대 보험 전액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국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소지가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한테 더 크게 발생합니다. 보통 가짜 3.3% 계약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서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뒤늦게 이제 이분이 퇴사를 한 이후에 알고 봤더니 나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주셔야 되고 연차도 주셔야 되고 주휴수당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본인의 근로자성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됐던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부담을 결국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한테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사업주한테는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 가짜 프리랜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가짜 프리랜서 계약, 사업주랑 근로자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본인이 진짜 프리랜서인지 가짜 프리랜서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프리랜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진짜 프리랜서인지 내가 아니면 가짜 프리랜서인지를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너의 이 그 3.3% 계약이 실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한테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가짜 3.3% 계약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짜 3.3% 계약이 아니라 원칙대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들, 연차라든지 퇴직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권리도 명확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짜 3.3%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있고 국세청 자료까지 연동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진짜 프리랜서에 대한 적발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사업장에 가짜 3.3%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4대 보험을 원칙대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게 소급 적용돼서 부담을 받게 되면 근로자 몫까지 일단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 추가 적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원칙대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혹시나 그동안 미지급한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또는 주휴수당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지급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 그거에 대한 구분점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가짜 3.3% 계약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아직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궁금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무료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죠? 저희 BF에서는 코칭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무료 상담과는 달리 저희가 실무적인 팁을 실제로 드리기 때문에 엄청 유익한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료 상담 서비스와는 다르게 저희가 코칭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론적인 이제 법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실무적인 팁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실무적인 팁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드리긴 좀 힘들고요. 매월 소수 인원만 선별을 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실무적인 팁들을 같이 이제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금 무료 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국가지원금에 대한
무료 검토까지 이제 도와드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 검토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하단 링크로 자세한 설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국가지원금 특화되어 있는 저희 책임님이 직접 검토를 해주실 거고, 특히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월 소수에 한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해하기 쉽고 진짜 도움이 되는 지식만 모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